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과학혁명 사회개혁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 과학혁명하고 사회개혁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면요. 3편 내용을 좀 볼게요. 근대적 세계관 형성 표에 보면, 여기 과학혁명이 17세기에 일어났죠. 과학혁명의 중요한 이 사상적 바탕이 됐던 것이 자연법이나 합리주의예요. 그 자연법 합리주의 그 밑바닥의 내용을 보면요. 이 세계에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그 보편적 법칙을 뭐냐면 실험과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요 내용인데요. 자, 이 과학혁명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나중에 이제 사회개혁론에 영향을 미쳐요. 이 사회개혁론은 앞에 이제 과학혁명의 합리주의 정신처럼 자연 형성에도 어떤 보편적 법칙이 존재할 것 같이 사회 형상,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형상에도 이런 자연법이나 합리주의 같은 보편적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가정하에 이것을 이제 일종의 계약사상과 연결시킨 거죠. 근데 이 사회계약론을 좀 더 이제 쉽게 풀어 쓴 것이 계몽사상가들이야. 그래서 이 계몽사상가들은 그 당시 사회계약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좀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었었던 것이 계몽사상이고요. 이게 좀 더 발전된 것이 이제 사회계약, 19세기 사회과학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과학혁명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은 어, 그 당시 이제 대부분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였어요. 유신론자, 신의 존재를 믿었던 거죠. 우리가 보면 과학하고 뭔가 종교론이 배치된 것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신이 주어진 세계를 연구하는 게 과학자고 신의 의지를 연구하는 게 과학자고 그것을 밝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뭐냐면 종교가 배치되는 거 아니겠죠. 예, 신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신론이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마녀 사냥도 행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면 얻어맞을 수가 있어. 예, 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과학자들은 겉으로는 유신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속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신론과 무신론의 어떤 갈등을 좀 더 그들 나름대로 뭐 정복을 시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논리적 갈등을.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기계론적 세계관이야. 기계론적 세계관은 뭐냐 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이 세계를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기계를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기계를 일단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그 기계가 이제 사람의 만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죠. 근데 사람조차도 이 기계에 더 이상 이제 간섭을 하지 못하죠. 일단 기계 만들어지고 그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마찬가지로 신도 이 세계를 만들었어. 자기 전에 설계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도 간섭할 수 없어. 요 이 세계가 움직이는 이제 그 원리를. 그래서 이게 기계론적 세계관. 근데 이 기계론적 세계관은 뭐와 또 연결된 이신론과 연결돼요. 자, 이게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전에 이제 신들은 인격신이죠. 음, 인격신이라는 것은 신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질투도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갖은 욕망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꼴 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신이야. 인격화된 신이죠. 그래서 신하고 우리 인간은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신은 강제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을 뿐이에요. 예. 자, 근데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물론 다는 아니에요. 90%는 무슨 신간을 갖고 있는 이신론을 갖고 있다. 이신론은 신을 인격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냐면 법칙, 원리로 이렇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격화된 신이 아니라 법칙이나 원리로 이 신을 비정해갖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신론이나 뭐 기계론적 세계관이나 이런 유신론자라고 하지만 그 과학자들 중 상당수가 무신론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겉으로 내세우기 어려우니까 기계론적 세계관이나 뭐 이신론을 이렇게 치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자,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 예라는 게 있잖아요. 예라는 거. 그 예가 이제 뭐냐면 뉴턴이야. 뒤에 얘기했지만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기계론적 세계관을 믿고 있지만 또
인격화된 신을 믿고 있어요. 이 신론은 믿지 않죠.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기계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이신론자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 진짜 그 뼛속까지 완전 유신론자, 신을 믿는 사람이야. 완전히 충실한 기독교인이고요. 예,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요 부분은요. 예.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앞에서 말한 패턴은 아니고요. 상당수 과학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정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데 고른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고대인들의 자연적 사물을 탐구하면서 기기과학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한 이후에 근대인은 자연현상을 수학적 법칙에 종속시키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 학술적 수에서 수학을 더욱 발전시켰다. 제1번에서 수학적으로 증명된 명제에 의해서 천체 형상, 즉 태양과 행성들의 서로 끌어들이는 인력들을 도출했다. 자, 이걸 뭐라고 해? 중력이라고 해? 중력. 예. 중력의 작용을 이제 뭐냐면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뉴턴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명제를 통해서 이러한 인력들을 행성, 해성, 달 그리고 바다의 움직임까지 추론했다. 나는 이와 같은 것을 기계론적 원리부터 추론을 통해 나머지 자연성을 파악할 수 있게 희망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출처를 봐야 돼. 예. 여기 보면 프리시피아라고 있죠. 프리시피아. 이게 이제 17세기 때 쓴 프리시피아인데 이건 누구냐면 뉴턴이에요. 여기 나는. 예. 뉴턴의 프리시피아는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뉴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사과나무로 이제 유명하죠. 떨어진 사과를 보고 이제 중력의 작용 법칙을 이제 뭐냐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 둥글죠. 뉴턴이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가 좀 그러네.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어.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그 당시 뉴턴이 깨달음 얻었어. 이걸 보고. 왜? 아, 사과가 왜 떨어질까? 보니까 이 지구의 중력에 뭐냐면 이렇게 받아 가지고 사과가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건데 단순히 사과나무의 어떤 그 떨어지는 것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중력을 모든 이제 뭐냐 물리적 현상에 적용했어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지구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죠? 이 달이 있죠. 달이 지구를 돌잖아. 그럼 뭘까요? 지구가 일정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되기 때문에 달을 뭐냐면 끌어들이는 거죠. 물론 달도 지구를 끌어들이지만 지구 중량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이 인제 지구를 돌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인제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바다가 있죠. 바다에 보면 민물과 썰물 현상이 있죠. 민물과 썰물 현상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달이 중력을 가지고 지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고요. 거꾸로 인제 여기 태양이 있죠, 태양. 예.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이제 지구를 돌 태양이 이제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그러면 태양의 중력이 크기 때문에 지구를 끌어들이는 거죠, 이 중력. 그리고 나머지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수성이나 금성이라든지 그다음 목성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것도 그 태양 주변에 있는 행성들조차도 뭐야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단순히 그 한 가지 형상뿐만 아니라 그 형상을 이제 법칙화 시켜 갖고 다른 형상까지 이제 적용을 시킨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걸 또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 이 사람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역교도의 탐구학습 방법 있죠? 요거하고 좀 비슷해. 일단 보면 먼저 가설 설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보고 가설 설정하고 나서 자, 가설에 맞는 뭐죠? 요걸 검증을 해. 사례를 인제 통해서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 수학으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법칙화시키죠. 예,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인제 영상을 보면 자, 사과가 떨어짐을 봤어. 그것을 이제 보고 나서 그 뉴턴이 가설 설정하죠. "사과가 떨어진 것은 중력의 작용 때문이다. 지구의 중력의 작용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제 요 중력의 작용 관련된 내용을 뭐냐면 사례를 찾아내죠. 아까 전 달에 지구에 중력을 미쳐 갖고 썰물과 밀물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인제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거다. 어 여기 또 지구가 여기 태양을 공정하는 거다. 다른 행성이 태양을 공정하거나 다 이 중력의 작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뭐냐면 나름대로 인제 뭐냐면 객관적 법칙을 적용했다. 그래서 이걸 수학으로 인제 뭐냐면 정리를 했죠, 이런 형상들을. 그래서 이제 뉴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철학자들은 무조건 머리만 생각을 했어. 예.
실증보다는 머릿속에 막 구상을 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전에 기술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뭐냐면 사항만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그 곤치려고만 했죠. 그 순간순간을. 예. 그래서 기계적 장치를 발견해 갖고 곤치려고 했고 그런 건데 요 그 뉴턴은 그 예전에 철학자의 역할 을 와 기술자의 역할을 같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제 해 갖고 머릿속에 영역을 내 갖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술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관찰하고 검토하는 것을 사회 검증을 통해서 해서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그 과학과 기술을 접목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그런 방법론 이렇게 이제 가설 설정 뭐 사회 검증 뭐 그 수학적 정리하고 일반화시켜 법칙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후대에 이제 뭐냐면 어떤 이제 이론이나 이런 것들 과학적 이론을 발견할 때나 나중에 사회과학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중력 원리를 발견한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이런 원리 자체를 통해서 과학계 혁신을 불러일으킨 거야. 이런 것들 파라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냐면 인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어떤 세계관과 맞죠. 예. 그리고 기계론적 세계관도 맞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가서 이런 중력의 작용들 뉴턴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신이 만든 거야. 신. 음. 그래서 신이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의 의지를 밝혀냄으로써 신의 영광을 증명시키는 거죠. 중력의 작용을 통해서 신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어 했다는 것, 신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법칙, 만유일 법칙을 이제 밝혀내면서.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갔죠. 이 사람은 보통 이제 다른 과학자는 이 신을 그냥 인격화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이게 뭐야 이신론에 따라서 이거는 법칙이다. 이 신이란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인격화된 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인격화된 신. 그래서 신은 자체적으로 어떤 신의 의지가 있어요. 신의 의지.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걸 만들었어. 중력이라는 걸. 그래서 이 중력의 원인을 밝혀내는 거예요. 중력이 왜 일어났냐? 지금 중력이 왜 일어났어요? 음. 물론 중력이 왜 일어나는 거는 아직 과학적으로 이제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제일 그럴듯한 설명이 지금 뭐예요? 예. 뉴턴 이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법칙에 따르면 중력이라는 것은 뭐야? 시공간의 왜곡 현상 때문에 중력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제 이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신의 의지가 작용돼서 중력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종전에 있는 기계론적 세계관에다가 이신론을 접목시킨 게 아니라 신의 의지, 인격화된 어떤 것을 접목을 시키죠. 신의 의지에 따라서 중력이 발생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력이 발생한 원인, 시공간의 왜곡, 그 물질을 일어날 때 시공간의 왜곡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는 게 이제 그 뉴턴의 어떤 특징이고요. 자, 여기 보면 그 여기 물어보는 게 이제 있는데요. 절전한 걸 고르라고 하는 거니까 데카르트처럼 우주를 거대한 기계로 봤다. 예. 그래서 인제 요거는 맞죠.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기계론적 세계관. 그래서 이 기계론 이제 아까 치면 신이 만들었죠. 자, 그다음에 인제 보면 자연과학 연구에서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관찰과 실험은 낮게 평가했다. 아니죠. 이 사람은 앞에서 이제 가설을 검증하고 사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각각의 사례의 어떤 관찰이나 실험을 되게 강조했죠. 그래서 앞에서 영역론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기납적인 측면 또 수학을 다 강조하는 영역적인 측면 영역적인과 기납을 서로 결합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은 강조했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제기된 천문학과 물리학의 중요성 문제와 연구 성과를 수학 공식으로 종합화했죠. 그래 갖고 인제 뭐냐면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인제 지동설을 수학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검증을 해 갖고 했다. 근데 남은 데 있죠. 자,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니을을 보면 우주는 궁극적 비기계적 원리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계적 우주론과 크리스토 신앙의 조화를 냈다. 자, 비기계적 원리라는 거 뭐야? 예. 요거는 그 기계적 원리가 아니라 어떤 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중력 작용은 기계론적 우주가 아니죠. 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원리와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 신론자는 그걸
하나의 원리나 법칙을 본 게 아니라 음 그걸 뭐냐면 '신이 어떤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본 거야. '신의 의지와 개입을 통해서 비기계론적 원리에 이끌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지금은 그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인제 시공간을 어 뭐냐면 왜곡시키면서 중력이 형성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종의 뭐냐 기계론적 우주관은 좀 그런데 어떤 이제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지 뭔가 신의 의지와 판단이 뭐냐 중력 작용에 개입돼 갖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 문제는 우리가 인제 그 개론서 보고는 풀 수 없는 문제야 이거는. 저도 이걸 뉴턴 관련된 자연과학 철학자 책을 가지고 문제를 인제 찾아서 그 근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이 문제가. 자, 그다음에 이제 2 번을 보자. 2 번. 자, 2 번은 보기 자료에 담긴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이렇게 했죠. 자, 2 번하고 이제 3 번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럼 일단 2 번부터 보죠. 자, 2 번은 예문을 보면요. 자,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을, 인류의 권리를, 심지어 인류의 의무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한쪽에 절대의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한쪽에 무제한 복종을 강요 약속은 헛되고 모순된 약속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것은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르코의 사회계약론과 연결된 거야. 르코의 사회계약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답이 2 번일 것 같죠. 근데 잘 보세요. 누쿠의 국가개혁설이야. 이게 아니죠. 국가하고 사회는 달라요. 우리가 이제 사회하고 국가하고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회라는 개념은 그 18 세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사회계약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없는 개념이죠. 없는 개념이에요. 이게 인제 나중에 홉스라는 사람이 뭐냐면 사회라는 개념을 소셜리티라는 개념을 만든 거야. 이거는 그래서 국가 외에도 국가가 망해도 이 사회라는 존재가 있다. 인간과 인간의 결정에 사회라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사회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 이제 홉스라는 사람이에요. 홉스. 그래서 이걸 루크나 루소가 이제 받아들인 거고 그 사회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이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구한말 때 어 요 사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구한말 이전까지는. 근데 구한말 이후 구한말 때죠. 예 잘 말 잡는데 구한말 이전까지는 개항 이전까지는 사회라는 개념이 없다가 구한말 이후 개항 이후부터는 사회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예. 이건 인제 사회는 인제 그 일본식 조어인데 이 개념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국가가 망해도 사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키워서 국가의 빼앗긴 권리, 국권을 되찾을 수 있거나 독립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키워서 사회에서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죠. 그게 인제 앞에 한국 사회에서 예국개몽 운동이죠. 그 예국개몽 운동은 국가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사회를 중요시해요. 네.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문화적 역량 뭐 이런 것들 교육적 심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국가를 다시 찾아오거나 국권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운동이 이제 애국개몽 운동이죠. 자 하여튼 이렇게 루크의 인제 그 사회계약서인데 이 국가계약서에서 좀 약간 그렇고요. 또 루크의 사회계약서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향 자체를 물어보잖아요, 이 단기 사상 영향. 그러니까 인제 이거는 뭐와 연결시켜서 보시냐면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저항권 자체가 인제 루크의 사회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인제 요게 영국의 권리정전이 안 되는 건 아시죠? 이거는 권리정전은 그 루크의 이제 사회계약서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권리정전은 이제 그 루크의 사회계약서는 그 명예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뒤에 쓰여진 작품이고 이기 때문에 권리정전 뒤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정당화시켰다는 건 보이겠지만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는 틀려. 그래서 답이 3 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 번을 보죠. 이거는 이제 연결된 건데 미국의 독립혁명에 사상적 영향을 어 크게 미친 저서는 이게 이제 극과 연결됐죠. 이게 95 년도 문제인데 아마 이 92 년도를 본받아 갖고 이제 영향을 받아 갖고 이제 문제 낸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거는 금방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요게 누가 썼는지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요 답은 인제 일단은 3 번은 시민정보론이에요. 시민정보론은 요거는 그 르코가 쓴 거고요. 그다음 법의 정신은 누가 쓸까요? 이거 좀 오답 좀 봐야 돼. 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어가 있었죠. 음. 몽테스키에는 그 명예훼손 외에 이 몽테스 그 영국의 정치 체제에 되게 관심이 가졌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행정, 입법, 사업의 어떤 상권 분리, 상호 경제가 잘 돼 있는 영국의 어떤 정치 체제의 장점을 벤치마킹 해서 이걸 이상적 모델로 해 갖고 뭐냐면 상권 분리 사상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미국의 그런 권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그 행정권, 그다음에 입법권, 사법권이 상권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를 하잖아.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바이런이라는 것은 그건 홉스죠. 이 홉스가 처음으로 이제 사회계약서를 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로크나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어떤 상호 간의 합의, 계약을 강조했는데 이 사람은 인제 뭐냐면 절대주의 주권을 이용해 갖고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을 썼죠. 그래서 리바이런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에 보이는 이제 뭐냐면 모든 것을 집어 상의 계문인데 실제 근대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 책 표지에 보면 그 거대한 계문이 있어요. 막 사람 모습을 한 괴물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갖고 이런 사회를 이루고 있고 있는데 이것을 인제 뭐냐면 운영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사회계약론은 아마 인제 여기는 인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전반적인 사회 개혁론이 아니라 이거는 책 이름인 것 같은데 이건 왜냐면 나머지는 다 책 이름이잖아. 그래서 요 사회 개혁론 누가 썼냐? 루소가 썼어요. 예. 뭐 루소만 사회 개혁론을 주장한 건 아닌데 루소의 책 이름이 사회 개혁론이야. 예. 그래서 답이 1 번이고요. 그래서 요걸 인제 풀려면 인제 각 그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가 책의 명칭을 좀 많이 외워 두세요. 서명 같은 것들 책의 명칭. 예.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죠. 이 98년 문제는 이 논술형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 지문이 크죠? 예. 지문이 길대 지문이 긴데 보면 18 세기 후반부터 19 세기에 거쳐 유럽 각국의 민주주의가 지향한 시민혁명이 일어나 절대왕정 타도하고 봉건적 잔재를 일수함으로써 근대 시민사회 수립에 기들였다. 너무 인제 뭐냐면 서문이 길어. 이 필요도 없는데. 자, 하여튼 그런데 전형적인 시민혁명이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무기는 계몽사상이다. 그것이 시민의 사상적 기반이 된 이유를 400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쓰면 되지 뭘 앞에 주저리를 쓰나. 요게 핵심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 계몽사상이 시민혁명의 어떤 사상적 기반을 쓴 이유를 쓰라는 거잖아. 그 400자 이내로. 그래서 뭐 여기 400자 이내로 다 쓸 수는 없고 요즘에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인제 보시면 돼요. 계몽사상이란 것은 인간의 이성을 믿고 있죠. 이 이성을 통해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거나 타파하려면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믿음이 뭐냐면 계몽사상이야. 이게 기본적인 전제야.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근대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런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이런 계몽사상을 바탕 근대성을 부정하는 것. 인간의 이성의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가 감정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진보관을 부정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이거 적용돼 있었죠.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존재가 뭐예요 그 당시에? 구제도의 모순이죠. 그 구제도 모순을 타파하면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논리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자 5 번을 볼게요. 5 번. 자 5 번은 인제 그 당시 인제 그 16 세기부터 해서 17 세기 전반에 걸쳐서 16 세기에서 18 세기 전반에 거쳐 갖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인제 사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볼게요. 자 가를 보면 30년 전제의 찬상을 보고 전쟁과 평화의 법 요거 외워 두세요. 요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저수했으며 전쟁이 나면 야만인조차 부끄러워할 만한 잔인한 행동이 만행과 잔인한 행동이 기독교 교도 사이에 행해졌다고 개탄했다. 이렇게 있죠. 가해 인물은 누구냐면 국제법을 창시한 그로티우스야. 요번에 나왔던 네덜란드 어 학자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국제법은 16 세기 후반부터 17 세기 사이에 유럽의 종교 전쟁이니 뭐 왕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제 참혹한 이제 뭐냐면 전쟁을 목도하고 특히 30년 전쟁을 목도하고 그 당시 30년 전쟁에서 용병이 이제 막 하작하면서 무자비한 살상과 약탈 같은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무리 전쟁이라도 뭔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국가 간에 전쟁 시기에도 지켜야 할 어떤 자연법이 있다. 신이 정해진 질서가 있다. 그래서 그 자연법을 바탕으로 쓴 것이 전쟁과 평화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정의와 윤리, 국제법을 제시했다.
예, 국제법하고 연결돼 있죠, 또. 자, 그다음에 나는 뭐냐 보면 자, 개인이 국가나 군주에 복종해야지만 자유권의 항유라는 한계 속에 그러며 지배자가 계약에 의해 위탁받은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 는 이에 저항하면서 시민의 자연권에 속한다. 이건 뭐예요? 저항권이니까 누크의 사회의 계약서이죠. 자, 루코는 청교도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이제 스투어트 왕조의 전제주의와 친카톨릭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고, 특히 이제 누쿠의 친구였던 그 사람이 샤부추베리, 그 발음이 안 되는데, 그 샤부추버리 백, 예, 써야 되겠다. 예. 샤프츠 버디 백작 1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백작이니까 인제 요게 이 사람이 인제 그 밑에 들어가서 그 친구 밑에 들어가고 한 2년 동안 간사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옥스퍼스에 들어가 연구를 하다가 프랑스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 프랑스 학자들 교류를 했는데, 자, 이때 그 친구였던 그 샤프츠 버리 백작이 제임스 2 세와 대립하다가 네덜란드로 망명 갔거든요. 그때 누쿠도 인제 제임스 2세 정치 정치에 관심 불만을 갖고 있다가 그 친구가 망명 가니까 친구와 함께 네덜란드로 망명을 갔어요. 그래서 명예혁명 1년 전인 그에 다시 돌아와서 뭐냐면 그 루코는 시그당의 정신적 지도적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는 1689 년에 명예혁명을 이제 지켜보게 되죠. 예. 그리고 이 명예혁명을 이제 뭐냐면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앞에서 인제 얘기한 사회계약론과 관련된 책이었던 시민정부론이야, 시민정부론. 그래서 시민정부론의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했는데, 이 저항권은 그 당시 인제 명예혁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추후에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인제 놓고는 또 인제 뭐가 강조되냐, 얘는 자연권 중에 재산권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인제 자연권을 이제 뭐냐면 그 사회계약을 너무 다 양도를 해도 재산권만은 이제 양도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권을 건드리면 정부가 저항을 한다, 그런 내용이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본을 보면 이신도나 입장에서 종교적 간영에 위한 싸운 사상 계몽가로서 파렴치함에 타도하다라는 기체의 미신과 강신을 타파하기 노력했다. 자, 정치적 영국의 이펀 데이지를 동경한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자, 다는 누구냐? 볼테르죠, 볼테르. 그러니까 볼테르는 이신론의 입장에서, 이신론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어떤 거였어요? 신이 인격화된 신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화된 신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 원리나 법칙이 됐죠. 거기에는 어떤 이제 신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어도 뭐냐면 질투를 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격화된 그 신, 그 구약 성서의 야훼 같은 사람들은, 야훼는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다른 신을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를 하죠. 질투를 내 갖고. 그래서 그 처벌을 하고 이들을 인제 어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이제 빠뜨리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신도는 인격화된 신이기 때문에, 인격한 신이 아니라 이성이는 뭐냐면 그 신 자체가 어떤 노 신 자체가 원리나 법칙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신을 믿든 말든 간에 상관 안 해. 어 다른 신을 믿든 우리 신을 믿든 간에 그 안에는 보편적인 어떤 원리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이신론자들은 관용적인 측면이 있다. 네, 종교의 관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볼테르는 그 후에 인제 그 프리드리히 대왕이나 러시아 예카테리 여제 같은 계몽 전제 군주제와 계몽 군주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죠. 이 오타가 좀 있네. 음. 자, 그래서 주고받은 존경을 받았고, 그들의 어떤 위선적인 정치에도 많은 또 영향을 주죠. 아름답게 이제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자, 그다음에 란을 볼게요. 나는 각국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 산업의 발전도 등에 따라서 정치 제도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으며,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립론과 상호 경제가 자유롭게 유지된 세상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요거는 이제 그 나와 관련된 건 몽테스키에죠. 예. 몽테스키는 법의 정신에서 법의 정치에서 각국의 정치 제도는 지리적 조건과 사회 발전에 따라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몽테스키는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각 나라의 정치 지리를.
그 몽테스키가 이제 법의 정신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또 쓴 책이 있어. 페르시아인의 편지라는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부유한 두 페르시아인의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고향 친구에게 프랑스 생활상을 알리면서 그 속에 프랑스와의 구체제의 모순을 비판하는 글을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번 지문과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5번을 보면 영국의 문인이자 역사가로서 로마 제국 쇠망사를 썼다. 이 책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부터 1454년 콘스탄티누스 함락기까지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역사를 다뤘다. 자, 이 사람 누구야? 18세기 후반에 썼던 있었던 이제 로마 제국 멸망사, 쇠망사를 썼던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 기본은 자신이 그리스도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멸망사의 주요 부분을 뭘로 이제 얘기하고 있냐? 기독교가 이 로마를 망쳐놨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한 주요 원인은 야만주의에 치니까 이 기독교가 로마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자, 여기 보면 가는 자연법 사상에 입각한 국제법 필요성을 제창했다. 맞죠? 그다음 나는 네덜란드에 망명에 있다가 청교도혁명이 발발하자 귀국했다. 아니죠. 청교도혁명은 그 전에 있었고 그 당시 명예혁명이죠. 명예혁명. 명예혁명이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 명예혁명 이전에 명예혁명 1689년에 일어났잖아. 명예혁명 1년 전에 1688년에 뭐냐면 귀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약간 팩트가 틀려요. 그다음에 다는 포유이센의 포유기 대왕 같은 계몽 전제군주들의 존경을 받았다. 맞죠? 예.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위선적인 정치 형태를 뭔가 아름답게 꾸며주고 뭔가 이렇게 포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나는 그 페르시아에 있는 편지에서 프랑스의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틀린 게 이제 2번이죠. 예. 이건 맞고 예. 이것도 맞죠. 페르시인의 편지에서 프랑스의 구체제의 사회학의 모순을 비판했다. 예. 모순을 비판했다. 맞고요. 그다음 5번은 로마 제국의 멸망이 게르만 침입과 그다음 기독교 승리 때문이라 보고 있다. 맞죠? 게르만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망했다. 로마가. 이거 맞는데 요거 자체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번에 요게 나왔잖아. 예. 이 지문 자체가 이제 따와 가지고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 지문 하나하나가 나올 수 있는 이제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6 번을 보죠. 6 번. 자, 6 번을 보면 자, "다음 사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인제 가는 인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일단 각자 보시고 가는 이제 권리장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권리의 근원은 피치에 쭉 있는데 요거는 많이 들어봤죠? 요거는 미국의 독립혁명서예요. 그래서 이 미국 독립혁명서는 뒤에도 이제 미국 관련된 내용 미국 독립 혁명 관련돼서 한번 나왔죠. 뒤에 있어요. 그다음에 다는 이제 2조 보면 "모든 정치적 결함은 소멸될 수 없는 자연권의 보존이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압제,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요거는 보니까 뭐 프랑스 인권선언이죠. 요 구절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요 기입형 문제 해 갖고 인제 나왔잖아요.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자, 일반의지라는 말은 아까 인제 예전 것처럼 루소가 주장을 했던 거죠. 루소가. 자, 그다음에 여기 나는 요 가와 나와 다는 좀 약간 인제 그 혁명이나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킨 건데 요거는 좀 다르죠. 이건 20 세기로 갑자기 뛰어 가지고 나치즘과 관련된 거야. 이거는 무솔리니 한 말인데 자, "개인주의 반대하는 우리의 당의 생활 개념은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우리 당이 국가 개념의 모든 것을 포괄하며 국가를 떠나서 인간과 영혼의 가치를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단체, 사회 계급도 국가에 떠나 존재할 수 없다. 뭐뭐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당의 이념은 전제주의 이념이다. 자, 요거부터 풀어볼게요. 자, 요때 인제 단어를 3 개를 써 가지고 인제 있어요. 그래서 이 17 세기 정치 사상 아까 이제 가나 다는 17 세기 정치 사상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프랑스 혁명이나 이제 미국 독립혁명이 18세기 넘어가서 인제 하겠지만 그 밑바닥은 루스나 루크 같은 17세기 혁명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개인을 강조한 데 반해서 여기는 국가를 강조한다는 어 전체를. 그래서 이제 요게 들어갈 말을 무수용의 한 말을 "인민 국가 창조에 따라서 세 단어를 써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나의 빈칸을 들어서 문장 20 장이나 쓰시오. 이게 국어 문제인지 국어 문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답이 알려져 있고 하니까 금방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가 인민을 창조한다." "국가가 인민을 창조한다." 아 이거 이제 산뜻한 문제인데 이게 세 개 다 교과서에 있어요. 예. 제가 이거 그때 03년 기출문제 풀었던 그 첫 등산인데 요걸 못 썼어. 국가 인민을 창조한다. 이 국어 문제인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답답해. 이건 그냥 무손이 이제 "종합주의가 뭐냐."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어 하여튼 요거 인제 날렸는데 하여튼 이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6-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6-1번 문제 보면 홉스가 가나다를 읽었다면 어떻게 방박할까 보시오. 어 자 가나다는 인제 루크나 누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갖고 인제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인제 루크와 누스 사상을 인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홉스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인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많이 많으니까 일단은 답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제가 또 기본 강의나 그다음에 또 관련된 강의 있죠. 예 서브노트 강의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답안을 이제 보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누크와 누스 등이 그 당시 이제 자유평등, 자유권을 존재하지 않는다. 말한 자유권을 그 보통 이제 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 자유 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자연권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자유나 뭐 재산권 이런 것도 다 얘기하는데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루소죠. 루소인데 이게 쓰라고 돼 있네. 오타 좀 근쳐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한 자유, 재산, 자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에서 이제 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권을 뭘로 본 거야? 생명권만 본 거죠, 오직.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생명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권력을 인제 다 자연권, 생명권을 그런 국가에게 넘기는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인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군주한테 넘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연권은 자연 상태의 인간의 자기 본능을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루크의 저항권을 부정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펼쳤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무질서한 자연 상태를 탈피하고자 왕과 인민 간의 사회개혁을 체계하고 왕에게 자연권을 전부 양도한다. 그래서 루크 같은 경우는 일부 양도한다는 거고 루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반 의지에 양도한다. 이게 좀 차이점이죠. 예. 그래서 인제 왕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예시는 제가 루크의 인제 그 흡수의 이제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계약서 사상을 바탕으로 루크와 루소의 내용을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루크와 루소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인제 요거 관련돼서 제가 이제 흡수 그다음에 그 루스에 관련된 그 자연 상태와 내용, 특징들 요런 거 있는데 이거 한번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이라든지 서브노트 강의 시간 때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자세히 했거든요. 이거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문제 풀어 보면 6-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의 제6조 밑줄친 부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19 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자 이 운동이 이제 영국 요구사항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1차 사료에 명칭을 쓰고 그 주된 요구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민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입법을 참여할 권리를 준다. 투표권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19 세기 초반에 인제 했던 거 이때 뭐냐면 대표를 통해 입법에 참여할 권리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영국 노동자들이 무슨 운동을 청구했죠? 차티스트 운동을 청구했죠. 차티스트 운동. 그리고 이 차티스트 운동을 잘 반영하는 1차 사회 명칭을 쓰라고 했잖아요. 예. 요거는 인민현장이죠. 인민현장.
그래서 인민헌정의 요구사항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6개를 이제 쓰라는 거야. 예. 그래서 6개를 쓰셔야 돼 이거 꼭. 예. 그래서 외워 두셔야 되고 뒤에도 있지만 인제 그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6개가 뭐냐 보면 남자의 보통선거권,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의 보통선거권, 그다음에 비밀 무기명 투표. 요거 인제 되게 중요하죠. 그럼 러시아나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병합 지역을 인제 뭐냐면 강제 병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강제 병합할 때 요게 잘 지키지 않잖아요. 예. 허연 그 다 보이는 데에서 투표를 하는데 제대로 됐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20자 전당대회 때 중국에 보니까 인제 아유 뭐 기립 투표를 하죠 그냥. 이런 것들은 요런 건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시진핑을 반대할 수 없죠. 예. 후진타오도 지금 끌려갔잖아. 예. 도중에 나가고 잡혀 가지고. 자 하여튼 위원회 재산 자격 철폐,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한 세리 지급, 평등 승부, 이게 인구 비례에 따라서 평등 선거를 해 달라 인 거고, 그다음 매년 선거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제 차례차례 이렇게 지켜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영국혁명 관련된 내용인데 예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하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근세사도 이제 끊고 그다음에 뒤에가 이제 근대사 부분 인제 영국혁명 이렇게 해 갖고 예 파트 8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